자, 반갑습니다. 리방을 한 이유는 채팅창이 안 보여서 리방을 했고요. 자, 일단 어제 경기를 잠깐 얘기를 하고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아챔은 이제 뭐 이길 만한 경기들 데려갔거든요. 강원 프레는 좀 불안해 보여서 빼길 잘했던 것 같고, 이 알와우도 이제 선제골을 먹히고 이제 나중에 역전을 했고, 뭐 아릴랄은 뭐 무난하게 이겨줬고. 근데 이제 챔스에서 많은 변수가 좀 있었죠. 뭐 맨시티는 로테를 돌렸기 때문에 뭐 결국엔 따라잡지 못했다고는 하지만 바르샤가 그렇게 발릴 줄은 몰랐다. 확실히 이제 뭐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왜 이 프랭까지 주나 했는데 뭐 어쨌든 결과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해서 도르트문트는 좀 시원하게 이겨줬는데 그 바르샤가 좀 아쉽게 되어서 챔스는 좀 물 건너갔다. 그리고 챔피언십도 뭐 소환제도 오버 나오고 했는데 결국 이제 그 무승부였죠. 무승부. 오버냐 무승부냐 했는데 결국 무승부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다 해서 오버도 결국 입스위치가 오버가 안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던 상황이고 해서 오늘은 어제랑 경기가 비슷합니다. 22경기. 그래서 K리그가 오늘 있는 줄 알았는데 내일이더라고요. 목요일. 그래서 아챔2 그리고 챔피언십 챔스까지 쭉 이어가도록 할게요. 오늘도 공개는 11경기 하죠. 11경기 딱 셰필드 유나이티드까지 공개를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추천 절차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 그럼 이제 바로 가도록 할게요. 울산하고 불이람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어제 어쨌든 뭐 아챔은 아챔 뭐 다 나눠서 갔기 때문에 그래도 적중했다고 봅니다. 만약에 아챔도 결국엔 챔스랑 묶어가면 저기서 가장 확률이 높은 아릴라를 묶어갔는데 결국 또 바르샤 때문에 틀렸겠죠. 이래서 9번에서 가는 게 좋다. 어쨌든 자, 울산 불이람 이게 7시 경기라서 저는 아마 안 갈 확률이 좀 클 것 같은데 왜냐면 이제 울산은 이제 아직 확정이 아니잖아요. 뭐가 확정이 아니냐면 다음 경기에 따라 승강 플레이오프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아침 엘리트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이제 오늘 포함 4경기가 남아서 다음 제주전이 중요하고 불이람 같은 경우에는 뭐 아침 비교했을 때 울산하고 별 차이가 없긴 해요. 다만 이제 원정이라는 점 때문에 좀 불리한 거지. 뭐 서울 원정에서 대패를 하긴 했지만 멜버른 원정, 뭐 최근 홈에서 상하이 하이강 잡았고 울산은 이제 그래도 이제 원정보다는 홈에서 훨씬 좋긴 합니다. 아무리 못하더라도 이제 원정에서는 지금 한 언제 이겼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울산은 최근에 4연패고 한 4, 5개월 된 것 같아요. 4개월 더 된 것 같은데 원정 승리가. 그리고 홈에서는 그래도 최근 6경기 무패긴 한데 3승 3무로 아챔에서는 산프이로랑 청도 루청도 이제 역전승을 해서 잡아냈기 때문에 그래도 울산이 좀 유리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배당이 불이람 정배를 받은 이유는 그거 같습니다. 왜냐? 다음 경기가 중요하니까 울산. 분명히 아침 엘리트의 힘을 막 그렇게 쏟지는 않을 거거든요. 뭐 부상이라도 생기면 안 되니까. 그리고 다음 경기가 불과 이제 4일 뒤에 열리는 경기라서 아무래도 오늘 로테를 돌릴 가능성이 좀 있다. 그래서 이제 불이람이 정배를 받은 것 같은데 뭐 나오는 상황들을 좀 봐야 되긴 하지만 이 경기는 갈 경기 아니라 생각합니다. 아무리 울산이 홈이고 좋아 보이고 해서 프렌을 간다 하더라도 별로 가고 싶진 않은 경기예요. 저는 패스합니다. 이 경기. 시간대도 좀 다르고 나머지 경기들이 이제 9시
이 라인에 있기 때문에. 자, 아침 엘리트는 이제 상하이선하고 비셀고베밖에 안 남았죠. 자, 라이언하고 페르십 반둥 가도록 할게요. 아챔2는 사실 아침 엘리트보다 더 어렵긴 합니다. 제 입장에서 볼 땐. 그래서 좀 빠르게 진행을 할 거예요. 자, 두 팀의 이제 상성을 보면은 페르 반둥이 이제 진 적은 없어요. 최근 3경기밖에 없기도 하고 2무 1패인데 뭐 그렇다고 뭐 아주 뭐 압도적으로 좋다 이 정도의 느낌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지조에 있는데 일단 페르 반둥이 3승 1무로 성적이 좋긴 합니다. 뭐 1, 2위만 진출할 수 있는 상황을 놓고 봤을 때 남은 잔여 경기가 2경기이기 때문에 승점이 5점 차이면 좀 빡세요. 라이언시티 입장에서는. 그래도 싱가포르 팀이긴 하지만 홈에서 방콕전도 지긴 했는데 골을 넣었고 원정에서 페르십 반둥 원정에서 비겼기 때문에 아무리 페르십 반둥이 이제 최근에 뭐 리그에서든 아침에서든 성적이 좋긴 하지만 뭐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방콕을 원정에서 잡은 게 좀 크긴 한데 하필 마지막 경기가 또 방콕하고의 경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라이언시티가 잡으면은 모르죠. 마지막 경기가 방콕 때 그거니까. 그래서 일단 오늘 이기고 봐야 된다. 다만 뭐 굳이 이길 필요가 뭐 이길 필요가 아니고 굳이 이런 경기에 메인으로 갈 이유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아침2 같은 경우. 그래서 굳이 가고 싶으면 저는 무조건 프렌 쪽으로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안 그래도 페르시 반둥이 이제 패배가 없으니까. 프렌 안 받았으면 아마 건너뛰었을 것 같은데 아무리 라이언시티 홈이더라도 지난번 뭐 원정에서 비겼다고는 하지만 뭐 오늘 경기 결과에 따라 또 달라질 수는 있긴 한데 그러기엔 페르시 반둥이 너무 흐름 자체가 좋긴 해요. 그리고 지난번도 이제 질 뻔한 거 막판에 골을 넣어서 비긴 거라서 이렇게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방콕하고 슬랑호르. 자, 방콕은 일단 오늘 경기 중요합니다. 만에 하나 오늘 지고 뭐 라이언시티가 이기고 하면 또 마지막 경기에 따라 또 머리가 골치 아파지기 때문에 방콕은 일단 홈이라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최근에 이제 라이언시티 상대로 연승 중이고 슬랑호르 원정에서도 4득점을 했어가지고 뭐 슬랑호르는 전패입니다. 전패. 그리고 경기마다 멀티골 이상 실점을 해가지고 지난번도 홈에서 이제 2대0으로 이기다 2대3으로 역전당하는 거 보면 방콕 승 봐야죠. 이거. 저는 마인까지 봅니다. 배당이 좀 떨어지긴 했는데 2.2였을 때는 진짜 메리트가 있다. 뭐 지금도 1.9 정도면 괜찮습니다. 근데 여기서 막 더 떨어져서 뭐 1.76까지 떨어지면은 초반 배당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좀 아쉬울 수는 있겠죠. 방콕 승에 마인까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상하에서 나오고 빗셀고베. 자, 아침 엘리트. 자, 빗셀고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배를 받긴 했는데 자, 일단 뭐 리그에서 우승 경쟁을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순위 싸움이겠죠. 순위 싸움이 있을 뿐인데 중요한 거는 빗셀고베 입장에서는 지금 3승 1패로 성적이 1위에요. 1위. 승점도 9점이고. 근데 이제 상하이선화 같은 경우에는 8위 안에 들려면 승점이 2점 차라서 8위하고 아직은 해볼만 합니다. 강원FC랑 청두룽청이 5경기 했는데 본인들보다 1, 2점 앞선 거면 오늘 이기면 또 상황이 달라질 수는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일단 예전에 한번 이제 상하이선화가 빗셀고베를 4대2로 잡은 적이 있습니다. 홈에서. 최근이에요. 최근. 25년도 초에. 그리고 최근 홈에서 잘 안 지고 있긴 하거든요. 그리고 뭐 아침도 마찬가지로 FC 서울도 잡고 울산이랑 비기고 해서
조르다한테 진 건 좀 아쉽긴 하지만 강원한테도 아쉽게 역전패 당했고, 물론 빗셀고베 잘하긴 합니다만은 빗셀고베도 원정이 그렇게 좋다 볼 수는 없어요. 다만 지난번 아마 주전을 좀 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강원 원정에서 그래도 3골 따라잡는 거 보면은 상하이 하이강 3대 0도 그렇고 뭔가 득점을 못할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경기는 어느 보러 가는 게 맞지 않을까. 배당이 훨씬 좋긴 한데 승패가 뭐 예측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좀 요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다. 해서 이렇게 가고 그 다음 경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침은 좀 빨리빨리 넘어가야죠. 자, 안디잔하고 아르카다. 자, 여기도 보면은 지난번 원정에서 비겼단 말이죠. 아르카다 원정을 가서. 근데 지금 3, 4위입니다. 근데 이제 1, 2위하고 승점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요. 뭐 보통 많이 차이 나는 조도 있는데 여기는 3, 4, 6, 7. 한 경기에 따라 뭐 2위까지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또 그 안디잔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패배가 없긴 하거든요. 4연속 무승부. 근데 진짜 특이한 게 4경기 동안 다 0대 0입니다. 이러기도 쉽지 않은데 그죠? 뭐 4연속 무승부는 할 수는 있어도 모든 경기 0대 0으로 끝나기가 쉽지 않은데 0대 0입니다. 그리고 아르카다도 보면은 3무 1패로 패배가 한 번밖에 없긴 해요. 그래서 이 경기는 뭐 아르카다 쪽으로 배당이 좀 빠지긴 해요. 왜냐면 안디잔은 아예 득점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 아르카다는 투르크메니스탄이고 안디잔은 우즈벡인데 그래도 안디잔이 실점을 안 한 것 때문에 굳이 원정팀에 프렌을 갈 이유는 없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아르카다가 이제 지난번 홈에서 안디잔하고 비겼잖아요. 그때 이제 홈에서는 이제 뭐 슈팅 차이도 좀 있었고 유 슈팅 차이도 있었는데 이게 안디잔 원정이다 보니 뭐 쉽게 이길 거라 생각은 안 합니다. 그래서 무승부 쪽으로 가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배당 대비. 또 0대 0 비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건 두 팀 다 이제 오늘 이기면은 가능성이 좀 있긴 합니다. 왜냐면 알라알라하고 알칼디아가 지금 5경기로 이미 한 경기를 더 치른 상황에서 오늘 만약에 안디잔이 이기면 승점이 7점이 되면서 뭐 이게 뭐 득실을 먼저 따지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득실을 먼저 다득점으로 하면 알라을이 1위고 득점 우선시로 하면 뭐 2대 0으로 이기면 뭐 1을 탈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둘 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2위를 노리든 1위를 노리든 해서 뭐 홈팀이 유리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냥 무승부 보는 게 맞다. 왜냐면 득점이 없잖아요. 결국엔 4경기 무득점 무실점 이런 경우는 좀 특이하긴 하네요. 자, 그 다음에 이스티킬라하고 알라스르. 자, 알라스르 같은 경우 아시다시피 우리가 아는 그 알라스르가 맞습니다. 뭐야? 다른 알라스르 아니야? 왜 아침 2에 있지? 알라스르 맞습니다. 알라스르 맞고 자, 이 알라스르 같은 경우는 리그 1입니다. 자, 리그 1이래. 그 D조 1입니다. 13골에 1실점, 4승 무패. 알자우라하고 그 이스트킬이 다 이겨도 승점이 같고 거의 1위를 할 것 같긴 해요. 지금 보면은. 그래서 오늘 뭐 이스트킬 원정이라 좀 빡셀 수는 있는데 여기 타지키스탄 팀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번 0대 5 패배도 있고 어쨌든 이스트킬이 홈에서 패배는 없긴 합니다. 알자우라, 뭐 FC 고아 상대로 다 이기긴 했는데 알라스르의 최근 폼이 좋습니다. 리그에서도 보면은 이티하드 빼고는 이제 최근에 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흐름 자체가 상당히 좋고 다만 이제 원정에서 홈에서는 뭐 4대 0, 5대 0 했는데 원정에서는 홈보다는 득점이 좀 저조했고 지난번 또 1실점도 했기 때문에 이스티클 상대로
배당 대비 1.19에 대한 메리트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기는 차라리 언오버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요새 보면은 아침에서도 보면 변수들이 좀 나오잖아요. 그리고 일단 호날두를 명단을 제외했고 코망도 휴식을 줬기 때문에 뭐 그래도 주앙 펠릭스, 뭐 마네, 뭐 멤버적으로 보면 당연히 알라스르가 좋은데 지금 주전 기퍼도 휴식을 준 것 같고, 그래서 결장 부분으로 보면 이스티클이 좋죠. 기존의 멤버들에서 좀 빠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멤버는 알라스르가 좋은데 배당이 너무 안 좋다. 그래서 굳이 갈 거면 뭐 핸디 무를 노리든 저는 오버를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아니면 뭐 핸디무 정도? 근데 핸디무는 결국 알라스를 승을 본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스티클 쪽의 역배나 이제 이스티클의 승리 혹은 뭐 다득점 무승부까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오버를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다고 알라스를 무시하고 이스티클 홈이라고 해서 풀엔 역배 가기에는 조금 빡세긴 하죠. 냉정하게 봤을 땐. 요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스테글랄하고 알왓을 가도록 할게요. 자, 뭐 에스테글랄하고 알왓을의 이제 순위를 보면 알왓을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위긴 합니다. 근데 이제 무아라크한테 3점 차이고 에스테글랄도 오늘 이기면 무아라크랑 승점이 같아집니다. 뭐 득실에서 밀리겠지만 해서 오늘 경기 알라스를 이기면 1위가 확정이 되는 순간이죠. 그래서 어쨌든 뭐다 동기부여는 있고 에스테글랄이 최근에 이제 웨어다트 상대로 이제 2경기 1승 1무 그리고 알라슬 원정에서는 7실점했기 때문에 좀 실점이 좀 많았었는데 알라슬이 요새 리그에서도 잘 안 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아챔2에서의 그 성적을 보면은 득점이 계속 있었죠. 근데 실점도 한 경기 빼고는 다 있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지난번 원정에서처럼 그렇게 대패를 할 것 같진 않고 이 경기도 에스테글랄 홈이긴 하지만 알라슬의 폼을 봤을 땐 그래도 이 무패 흐름을 좀 더 보는 쪽이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에스테글랄의 이제 승까지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승까지 본다면 이제 오버를 가겠는데 무승부까지 생각을 해야 돼서 요거는 프렘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무 가능성이 좀 있어요. 알라슬도 실점이 아예 없진 않기 때문에 그 웨어다트 원정도 2대1이었고 무아라크도 1대0이어서 프렘 보고 아마 무승부 쪽 보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 알자우라하고 FC 고아. 아까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결장 부분 뭐 둘 다 뭐 경고 누적 퇴장 이런 건 없는데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선수들이 몇 명 있긴 해요. 뭐 아주 크게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알자우라 2위죠. 2위. 알라스르가 이제 독보적으로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이스티크라고의 2위 싸움입니다. FC 고아는 이제 4패. 단 한 번도 못 이겼기 때문에 더군다나 원정이에요 또.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 이라크 원정은 좀 빡셀 거라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이스티클도 잡았고 그리고 원정에서 2대0으로 이길 정도면 전 충분히 이길 만하다 보고 이 4패할 동안 이제 한 골밖에 못 넣었기 때문에 이거는 홈팀 승 봐야 됩니다. 마엔까지 오도록 하겠습니다. 2배면 한번 노려볼 만하다. 알자우라도 어쨌든 이스티클하고 이제 경쟁을 하는 상황에서 지금 득실에서 앞서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확보를 하는 게 좋죠. 이렇게 보고 이러면은 이제 아챔은 끝났습니다. 아챔은 끝났고 이제 바로 그 다음은 원래라면은 코펜하겐 경기가 있어야 되는데 블랙번 경기가 있죠. 그냥 순서만 나눈 겁니다.
챔피언십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자, 블랙번 퀸즈. 어제보다는 챔피언십이 적긴 한데, 역시 어제는 오버 쪽으로 노렸어야 더 확률이 높았을 것 같더라고요. 그 입스위치만 빼고는 오버 예상은 다 오버대로 나왔고, 했기 때문에 무승부보다는 확실히 오버랑 무승부 같이 보면 오버 쪽으로 노리도록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블랙번 퀸즈. 자, 둘의 이제 순위 차이가 별로 없긴 해요. 지금 보면은 블랙번하고 승점이 3점 차이거든요. 퀸즈가 조금 앞서 있는데 결국 득실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블랙번이 원정 성적이 꽤 좋거든요. 근데 홈입니다. 홈. 하필 홈에서 성적이 안 좋은데 홈입니다. 홈에선 하위권이거든요. 1승 1무패. 그리고 퀸즈는 뭐 홈이나 원정이나 뭐 같고 승점이.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주전키퍼 부상 중이죠. 그리고 미드필더랑 수비 쪽 그리고 공격 쪽에도 부상들이 있어서 한 4-5명 키퍼까지 포함하면. 근데 퀸즈는 딱히 부상이 없습니다. 이러면 뭐 블랙번이 손해죠. 상성은 퀸즈 상대로 압도하긴 하는데 홈에서 요새는 상성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예전 같으면 상성이 좀 그래도 이제 많은 참고를 했는데 요새는 뭐 몇십 년 만에 지기도 하고 뭐 전승하는 팀 상대로도 뭐 원정 가서 이기고 그러다 보니 그냥 참고만 할 뿐이지 저거에 너무 많은 의미를 담진 않습니다. 저는 그냥 이제 좀 찝찝하다 아니면 뭐 그냥 홈에서 강하구나 요 정도로. 어쨌든 홈에서 강한 건 사실이니까. 자, 최근에 블랙번이 원정 3연승 중인데 홈에서는 그 정도의 느낌이 안 나오긴 하거든요. 그래도 이제 경기마다 계속 골을 넣고 있는 게 지금 6경기 연속 득점 중이거든요. 그래서 오버가 좀 더 많고 퀸즈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헐시티를 잡았죠 홈에서. 근데 얘네도 그게 오랜만에 이긴 거라 그전에는 원정 성적도 꽤 좋았었는데 최근에는 홈 원정 포함해서 뭐 3연패도 당하고 했어가지고 확실히 흐름 자체는 원정이 아니라서 블랙번이 좀 아쉽긴 한데 이게 조금 애매하긴 하네요. 이게 퀸즈 흐름이 안 좋다 보니 블랙번을 보려고 했지만 블랙번도 그렇게 썩 좋은 느낌은 아니거든요. 퀸즈가 더 좋았으면 퀸즈 프렌을 받겠죠. 근데 뭐 결장이 좀 더 많다고는 하지만 최근 부상, 아주 최근 부상은 진짜 뭐 기퍼랑 이제 미드필더 1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나머지는 한 뭐 4-5경기는 못 나왔으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은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요거는 무 보든가 패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경기는. 그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완전히 무도 아니고 조금 애매한 경기다 해서 저는 일단 선택을 안 해놓고 있긴 하겠습니다. 뭔가 어느 보 가기도 애매해. 완전히 뭐 오버페이스도 아니고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렵다 저한테는 경기 자체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미럴하고 셰필드 왠지 미럴은 이제 셰필드하고 순위가 꽤 납니다. 오늘 셰필드 두 팀이 나오죠. 유나이티드 왠지. 자, 미럴은 일단은 상성에서 이제 최근에 뭐 어쨌든 셰필드 왠지보다는 조금 더 좋은 편인데 이 순위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꼴찌입니다. 셰필드 왠지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셰필드 왠지가 마이너스인 이유가 이게 그 재정이 안 좋아서 그렇거든요. 1승 5패면은 승점이 8점이어야 되는데 아마 그게 승점이 좀 10 몇 점 깎였더라? 12점인가 깎여서 마이너스 3가 아무튼 그래서 안 그래도 이제 재정이 안 좋아서 상황도 안 좋고 승점도 깎이고 성적도 안 좋고 득점도 꼴찌고
실점도 가장 많고, 그러니까 모든 최악의 그거는 다 갖고 있어요. 지금 셰필드 웬즈가. 꼴찌, 뭐 득점, 실점, 뭐 마이너스에 뭐. 그러니까 이 홈에서 또 잘하잖아요, 미러리. 그래서 원정에서 그나마 이제 홈보다는 원정에서 승리를 좀 챙기고 있는 셰필드 웬즈긴 한데, 뭐 그나마 노려볼 거는 이제 뭐 결장 부분을 노려야 되는데, 미러리 결장이 없진 않거든요. 아주 최근은 아닌데, 뭐 공격, 뭐 미드필더 쪽도 한 3명 정도 부상이 있고, 수비 쪽에 뭐 퇴장에 뭐 최근 부상까지 하면은 뭐 한 대여섯 명 될 것 같거든요. 지금 못 나오는 선수만, 순수 못 나오는 선수만. 근데 그러려면 셰필드 웬즈가 깨끗해야 되는데, 셰필드 웬즈도 보면은 뭐 아주 최근 부상은 아닌데 곳곳에 좀 있긴 합니다. 뭐 장기 부상자들 포함해서. 그래도 최근 부상이 아니기 때문에 뭐 미럴보다는 좋다고 볼 수는 있죠.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얼추 비슷해 보일 수는 있지만, 미럴은 그래도 경기를 어느 정도 뛴 선수들, 아니면 최근까지 뛴 선수들이 뭐 퇴장, 뭐 부상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결장 부분은 셰필드 웬즈가 좋긴 합니다. 다만 언제 이겼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포츠머스전이었기 때문에 2달이 넘었죠. 그리고 뭔가 이기려면 득점을 좀 꾸준히 해야 되는데, 지난번 홈에서 셰필드 유나이티드한테 0대3으로 지기도 했고, 그러니까 한 골 이상 넣은 경기가 거의 없긴 해요. 그래서 최근 홈에서 잘하고 있는 미럴을 잡을 수가 있냐. 뭐 지난번 퇴장도 있고, 최근 미럴도 어쨌든 뭐 생각보다 다득점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3경기, 4경기 연속 승리가 없고, 3경기 동안은 1득점 이상 한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홈인점을 생각하면은 그래도 미럴 쪽으로 봐야 되지 않나. 그 전에 뭐 레스터 스토크, 웨스트 브로미치, 뭐 와포드, 코번트리 0대4로 지고 난 이후에 그 3경기 무실점으로 깔끔하게 맞고, 홈에서 프레스턴도 1대1로 비겼기 때문에 아무리 원정에서 1승이 있는 셰필드 웬즈긴 하지만 미럴 잡는 거는 좀 빡세지 않을까. 근데 배당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미럴 승 보고 마행까지 볼 수 있냐고 했을 땐 그래도 주축인 선수들이 뭐 빠진 것 같지는 않거든요. 팀 내 골을 좀 넣고 있는 선수들, 공격이나 미드필더 쪽. 그런 측면으로 볼 때는 뭐 마행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긴 하는데, 셰필드 웬즈가 생각보다 홈보다는 원정에서 쉽게 잘 안 지긴 했더라고요. 그래서 원정 승점이 더 있었던 거고, 최근에 사우스햄튼전 빼면은 뭐 브로미치 비기고, 찰튼 한 골, 그리고 뭐 포츠머스나 뭐 버밍엄, 렉섬 상대로는 또 안 졌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 생각하면 레스터한테도 한 골 차였고, 그래서 마해는 조금 애매할 수 있다. 일단은 미럴 승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럴 승 보고 넘어가고, 자 이제 마지막 공개는 마지막이죠. 셰필드 유나이티드까지 공개를 한다고 했으니까, 자 포츠머스, 아까 뭐 포츠머스 얘기도 하고 셰필드 유나이티드 얘기도 했는데, 자 일단 셰필드 유나이티드는 포츠머스한테 홈에서 진 적이 없습니다. 뭐 예전이나 가장 최근 경기라든가. 그래서 상성은 좋고, 자 셰필드 유나이티드는 지금 강등권에 있는데 포츠머스는 불과 4점 차. 뭐 득실 차이가 조금 포츠머스가 좋긴 합니다. 그리고 셰필드 유나이티드는 아시다시피 홈 성적이 안 좋거든요. 근데 포츠머스가 이제 원정 꼴찌라서 해볼만 하다. 그리고 결장도 크게 많이 없고. 왜냐면 아시겠지만 셰필드 유나이티드 초반만 생각해 보시면 아시잖아요. 초반에 진짜 안 좋았거든요. 얘네가 초반 시작을 1대4로 시작하면서 설마 이게 막 연패, 3연패 막 할 때도 뭐 언젠간 이기겠지 했는데 그게 한 7연패까지 갔습니다. 컵대회 포함. 리그 6연패. 그러니까 초반엔 이긴 적이 없죠. 그렇다고 득점도 없었습니다. 한 5경기만 무득점하고. 그래서 근데 최근엔 그래도 그거보다 좀 나아졌죠. 뭐 중간중간 연패를 하고 최근 3연패도 하긴 했지만, 셰필드 웬즈 상대로 3대0으로 이긴 건 좀 크다고 봐요. 왜냐면
5경기 만에 승리한 거라서. 지난번 홈에서도 퀸즈전 0대0으로 비겼기 때문에 어쨌든 흐름을 좀 끊었다. 근데 이제 포츠머스는 지난번 미러를 잡기도 했지만 헐시티가 홈에서 강하잖아요. 그런 헐시티 상대로 뭐 2골도 넣고, 그리고 뭐 질 때는 또 시원하게 지긴 합니다. 뭐 버밍엄한테 0대4로 지기도 하고. 근데 이제 예전에 뭐 브로미치라든가 뭐 레스터 강팀 상대로 1대1 또는 뭐 지더라도 이제 한 골차 승부가 꽤 많았어가지고 셰필드 유나이티드가 과연 연승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전 좀 빡세다는 느낌이긴 해요. 아무리 원정 꼴찌긴 하지만 최근에 골이 없었다면 모르겠는데, 예, 지난번 홈이든 원정이든 다득점을 했어가지고 이 셰필드의 홈 배당은 별로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언제 또 못할지 몰라요, 셰필드가. 항상 셰필드는 웬만하면 잘 안 가려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배당 대비 솔직히 패스긴 합니다. 그렇다고 뭐 무승부 가기에는 뭐 오히려 뭐 포츠머스의 흐름을 봤을 때 셰필드가 뭐 여전히 홈에서 못하는 쪽으로 간다면 오히려 프렌이 더 좋아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둘 다 이제 최근에 득점을 많이 했으니까 뭐 오버를 봐도 되긴 하지만 그러기에는 아직도 셰필드 유나이티드에 대한 믿음이 없다. 무득점 했던 경기도 많고. 그래서 최근에 거의 다 오버긴 해요. 본인들도 원정이든 홈이든 뭐 퀸즈전 빼면 꾸준하게 득점을 하고 있어서 그래도 언더보다는 갈 거면 오버가 낫긴 한데 만에 하나 이제 가능성까지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면 포츠머스가 언더가 많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배당 대비 갈 경기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개는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그냥 쭉 갈게요. 자, 렉섬 브리스톨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브리스톨이 순위가 좀 높죠. 렉섬이 생각보다 저는 올라온 팀 치고는 잘해주고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지금 15위거든요. 근데 브리스톨하고 순위 차이는 9계단이나 있는데 승점은 불과 4점 차입니다. 어제도 얘기를 해드렸지만 이게 이 상위권 중에서도 뭐 1, 2, 3위 빼고 한 4위부터 지금 17위까지 다 20점 라인이에요. 20점 라인. 그러니까 많아야 2경기 차거든요. 17위 웨스트 브로미치가 21점, 4위 입스위치가 이제 27점이니까. 근데 어떤 팀들은 17경기씩 한 팀들이 있어서 지금 현재 렉섬 입장에서는 뭐 이기면 또 바로 위에까지 치고 달릴 수 있습니다. 헐시티 앞까지. 그래서 순위 차이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은 승점으로 봐야 되죠. 승점. 뭔가 많이 차이 나 보이는데 승점 보면은 뭐야 이거 한두 경기면 뒤집힐 수 있겠는데 이 정도 승점이라서 뭐 그렇게 막 못 따라갈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렉섬이 생각보다 성적이 좋아요. 제가 이제 항상 얘기를 하지만 렉섬은 어느 팀을 만나도 지금 자기네 평균 이상 하는 것 같거든요. 올라온 거 치고는 최근에 보면은 뭐 미들즈브로 원정 비기고 뭐 코번트리를 이제 처음으로 패배를 안겨주고 또 최근에 또 그 찰튼하고의 경기에서도 이기면서 그 중간에 카디프하고의 리그컵 빼면은 리그로만 보면은 3연승입니다. 5경기 무패고. 최근에 한 몇 경기지? 한 11경기 중에 딱 한 번밖에 안 졌어요. 스토크. 그 정도로 패배가 많이 없습니다. 단 무가 많다는 점도 있죠. 한 6번 비겼으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비겼던 건 대부분 원정이에요. 원정. 최근에 홈에서 3연승이라서. 그래서 잘하긴 하는데 리그 초반에는 이제 오버가 많았는데 생각보다 언더가 많습니다. 그 코번트리 잡았던 경기 빼고는 다 언더예요. 다 언더. 거의 한 9경기, 10경기 중에 9경기는 언더였죠.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 본인들이 득점을 많이 못하기도 하지만 실점이 거의 없었다는 얘기예요. 0대0도 있었고 많이 실점해봤자 1실점이기 때문에 뭐 1대1 스코어도 좀 있었고. 그래서 브리스톨이
이 홈만큼의 득점력을 보여주지 못하면 최근에 뭐 3골도 2번이나 넣었고 근데 원정에서는 다득점한 게 그 셰필드 왠지 빼고는 셰필드 팀들 상대로만 다득점을 했네. 첫 경기 셰필드 유나이티드 4대1. 나머지 경기들은 그렇다 할 득점력이 없어서 저는 이 경기 뭐 브리스톨이 순위가 높기는 하지만 렉섬의 홈의 성적 뭐 브리스톨도 원정에 한 번밖에 안 지긴 했지만 해볼만 하지 않을까.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결장이죠. 결장. 얼마나 이제 결장이 많은지 봐야 되는데 일단 브리스톨 먼저 볼게요. 수비 쪽에 부상이 있고 공격 쪽에 공격수 한 명이 지금 부상 의심 때문에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긴 하거든요. 팀 내 6골로 골이 가장 많은데 그거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렉섬도 보면은 키퍼 무어가 지금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긴 해요. 아까 뭐 브리스톨 공격수처럼 팀 내 7골로 골이 가장 많은데 그리고 오브라이언 미드필더 경고 누적 그리고 수비 쪽에도 허벅지 부상으로 한 2명 정도 뭐 아주 최근 부상은 아닌데 이러면은 조금 손해지 않을까 렉섬이 아주 살짝 뭐 그렇게 비교했을 때는 저는 이 경기 그래도 렉섬이 최근에 진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브리스톨도 생각해보면 패배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그래도 최근 연패도 했었고 스토크한테는 5실점도 했었고 그래서 그래도 렉섬 쪽으로 좀 더 보는 게 맞다. 렉섬 승무 그리고 어느 번은 언더 보는 게 맞다. 그래서 나는 승이든 무든 판단 못하겠다 하면 언더 가는 거고 그래도 홈에서 연승 이어갈 것 같은데 하면 렉섬 승을 좀 더 보는 건데 결국엔 브리스톨도 어쨌든 스토크전 빼면은 사실상 진 적이 없긴 해요. 그게 유일한 패배였으니까. 뭐 그런 측면으로 볼 땐 무승부 가는 것도 좋고 결국엔 무승부 가려면 뭐 무승부끼리 묶어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갈 게 있어야 가는 거고 뭐 무승부를 일반 승이나 언어버에 섞어갈 수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그냥 무 선택해서 갈 수도 있는 건데 블랙번 퀸즈를 무를 안 가게 되면 일단 좀 애매해질 수 있다 제 입장에선. 근데 뭐 정 안 되면 뭐 언어보든 승패로든 뭐 묶어갈 수 있으면 묶어가야죠. 오히려 그게 제일 좋긴 해요. 굳이 뭐 무승부끼리 묶으려 하다 보면 결국엔 뭐 가지 못하거나 뭐 괜히 이제 안 가려고 했던 저 블랙번이나 이런 거 억지로 데려가면은 뭐 결과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결과대로 안 나왔을 때는 후회할 수 있으니까 제일 뭐 좋아 보이는 걸로 가는 게 좋죠. 일단은 무승부 가능성이 전 좀 높다고 보고 어느 번은 언더 봅니다. 렉섬의 최근 언더 페이스나 브리스톨의 원정 득점력을 봤을 땐 언더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서 요거까지 공개를 하죠. 렉섬 승무 언더. 근데 반반입니다. 반반. 50대 50 보고 일단 저는 언더를 일단 클릭하고 무승부는 뭐 고배당으로 갈 게 있으면 가겠다. 제가 다음 웨스트 브로미치하고 버밍엄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챔피언십 마지막 경기 이제 메인 남았죠. 챔스. 항상 메인이라고 해서 뭐 적중되는 건 아닙니다. 어제 뭐 챔스 말아 먹었기 때문에 본인들이 선택할 때 오늘이 어떤 경기가 가장 좋은지 선택해서 가시면 될 것 같다. 자, 브로미치하고 이제 버밍엄인데 자, 브로미치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진짜 잘 안 집니다. 근데 최근 원정 성적 보시면 아시겠지만 5연패 중이에요. 5연패. 얘네도 홈이랑 원정 차이가 좀 있어요. 브로미치가. 그리고 지금 득점도 좀 버밍엄한테 좀 밀리고 있고 둘 다 홈 성적이 좋은 팀이긴 한데 버밍엄은 확실히 원정이 많이 안 좋습니다. 홈에 비해. 좀 많이 차이가 나요. 득점도 10골 이상 차이 나고. 그래서 홈 원정만 봤을 땐 브로미치가 좋다. 근데 이제 브로미치가 지난번 코번트리전에 다 잡을 뻔한 경기를 놓쳤죠. 왜냐면 제가 코번트리 승을 보긴 했지만 결국 이제 코번트리를 못 믿어서 2순위로 못 갔기 때문에 저도 이제 적중을 못 했는데 그때 헤라클레스 프렌, 뭐 스타드렘 프렌 2순위로 갔으면 비아레알을 뺐을 텐데 비아레알을 이제 억지로 집어넣다 보니
2순위를 안 가려고 조합을 하나도 안 만들려고. 근데 이제 결과론적이긴 합니다만은 0대2로 지고만 있을 때만 하더라도 빼길 잘했다. 근데 이제 동점골 넣고 상대 퇴장 당하면서 동점골에 역전골까지. 브로미치가 2대0으로 이기다 역전패를 당했어요. 3대2로. 그래서 그때 퇴장이 있었다. 그 퇴장 아니었으면 사실 이길 확률이 높았죠. 그리고 어쨌든 홈에서는 최근 뭐 4경기 2승 2무로 더비카운한테 진 것 말고는 없으니까. 다만 이제 버밍엄이 최근 너무 잘하긴 해요. 근데 이제 그게 홈이라는 게 조금 걸리긴 합니다. 그게 뭐냐면 3연승이거든요. 홈에서. 근데 그 3경기 모두 4골씩 때려 넣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건데 백승호가 그 2경기 모두 선제골 넣었었거든요. 미럴하고 포츠머스. 그래서 지금 부상으로 빠졌기 때문에 노리치전 좀 애매하다. 배당도 좀 애매하다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4대1로 이겼습니다. 4득점 하면서. 근데 이 기세가 너무 세기 때문에 이게 원정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원정까지 한번 득점은 못했지만 미들즈브로 상대로 어쨌든 좀 비볐잖아요. 미들즈브로가 이제 엄청 잘하기 때문에 어제 지면서 이제 처음으로 홈 패배를 했는데 그 정도의 지금 흐름이라면 아무리 원정 성적이 안 좋은 버밍엄이라도 뭔가 이 기세를 타고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리 브로미치가 홈이긴 하더라도 배당이 높게 받은 이유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요것도 근데 요거는 뭔가 언더를 확실히 가기에는 웨스트 브로미치 생각하면 언더 가면 되거든요. 버밍엄의 원정 득점도 막 그렇게 높지 않다 보니 홈하고 엄청 차이 난다 했잖아요. 그래서 언더랑 뭐 무승부 쪽 보면 되는데 이거는 아까 렉선보다 언더 배당도 더 적고 그리고 이 최근에 너무 홈이긴 하지만 너무 다득점을 해서 이게 원정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면 지난번 뭐 브로미치가 2골 먼저 넣긴 했는데 어쨌든 최근에 2경기 연속 2득점을 하고 있다 보니 뭔가 오버 나면서 무승부가 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요거 무승부 쪽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뭔가 버밍엄이 쉽게 질 것 같진 않아요. 기존의 원정 성적 보면 갈 사이즈는 아닌데 브로미치도 뭐 결장이 많은 건 아닙니다. 퇴장 빼면은 없어요. 근데 버밍엄도 보면 백승호랑 백승호 말고는 최근 부상이 없거든요. 그래서 무승부 쪽 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다. 하면은 이제 대충 사이즈 나오죠. 어떻게 가야 될지. 뭐야? 렉선 그러면 무를 한번 웨스트 브로미치랑 한번 묶어볼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별로다 하면은 그냥 무 언더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고. 자 이제 메인으로 가겠습니다. 챔피언스 리그. 자 어제 말아먹었기 때문에 오늘 좀 만회를 해야 되는데 어제 제가 승무패 분석하면서 어제 흐름으로 갈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자 코펜하겐 카이라트는 어제도 승무를 봤습니다. 왜냐하면 변수를 노렸거든요. 어제 앞에 경기에서 뭐 갈라타가 이기길 바랬고 그리고 또 어디였냐 잠깐만요. 그리고 아약스 쪽에서 홈이니까 뭐 무승부 정도 나오면서 좀 퍼센테이지가 좀 적은 걸 선택되길 바랬고 도르트문트는 뭐 이겨줬고 뭐 유벤투스 쪽이나 이제 조금 무승부나 했는데 이제 극장골로 결국엔 이겨버리면서 사실상 변수가 나온 건 없습니다. 별로. 벤피카도 정배, 뭐 유벤도 그렇고 마르세유 슬라비아 프라하는 뭐 퍼센테이지가 높지 않고 결국 도르트문트, 첼시 바르샤도 뭐 반반이었기 때문에 결국 갈라타 하나 나온 거예요. 갈라타. 그래서 오히려 오늘 만약에 변수 많이 안 나온다? 그러면 당첨자가 많이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예상 시뮬레이션 돌리니까 생각보다 오늘 변수 좀 나오면 당첨자가 많이 안 나오기도 하더라고. 뭐 사람들이 바르샤를 많이 갔는지 뭐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어, 오히려 뭐 갈라타 진 것도 좀 한몫하는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코펜하겐이나 아니면 스포르팅,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 파리는 도저히 질 각이 안 보이고, 레알이 요새 잡음이 좀 있으니까, 그리고 원정 최근에 좀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으니까, 스포르팅, 레알, 뭐 코펜하겐 쪽에서 이제 다 터지면 좋은 거고, 최소 2개 이상은 터져야 그래도 당첨자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해서 코펜하겐 카이라트는 어제랑 느낌이 다르진 않아요. 다만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배당이 너무 말이 안 되긴 해요. 아무리 덴마크 홈이긴 한데, 코펜하겐이 물론 이제 뭐 레버쿠젠전도 2대2로 비기고 도르트문트도 2골 넣긴 했지만, 이 카이라트가 생각보다 잘해요. 생각보다. 최근 인테르 원정도 1골 차였기 때문에 코펜하겐의 저 정도 배당은 굳이 갈 이유가 없다. 저는 아마 어느 후보도 좀 애매하더라고. 그래서 정 코펜하겐 가고 싶으면 이제 뭐 핸디 쪽 노리는 게 맞죠. 뭐 그렇다고 카이라이트 프랭 가게도 예전에 한번 대패를 한 적이 있어가지고 이런 경기는 좀 배당 대비 패스해야 되는 경기 아닌가. 그래서 그냥 승무 찍고 넘어갔거든요. 승무패에서는 변수 나오길 바라면서. 승부식으로 갈 건 아니다.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넘어가고 결론은 어제랑 같다 이겁니다. 어제랑 같다. 생각의 변함은 없다. 요거고. 자, 그 다음에 파포스하고 AS 모나코는 이제 없었죠. 승무패 없었기 때문에 오늘 처음 보는 건데, 둘 다 이제 코펜하겐 카이라트도 성적이 안 좋은데 걔네보다는 좀 더 좋긴 해요. 딱 24위 라인에 걸쳐 있기 때문에 AS 모나코가. 아까 걔네 둘은 완전 하위권입니다. 하위권. 자, 그러면 일단 파포스 쪽에 보면은 뭐 출전 정지도 있고 뭐 명단 제외 몇 명도 있는데, 명단 제외는 크게 신경은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공격에 이제 출전을 못하는 선수가 한 명 있다. 그리고 모나코 같은 경우도 뭐 수비 쪽 한두 명 부상 빼고는 없는 것 같거든요. 이러면 결장으로는 뭐 모나코가 조금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하고. 자, 키프로스 원정입니다. 지금 보면은 파포스가 지난번 비아레알을 잡았단 말이죠. 이건 좀 크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뭐 미넨한테 대패를 하긴 했지만 결국 올림피아코스나 카이라트 상대로 이제 무득점 했지만 결국 0대0으로 비겼고, 비아레알도 잡았기 때문에 모나코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최근 리그에서는 성적이 너무 안 좋습니다. 3연패, 2경기 4실점씩 하고. 근데 리그는 그렇다 하더라도 챔스에서는 나름 좋아요. 맨시티랑 비기고 토트넘 비기고 보데글림 원정 쉽지 않은데 이겼기 때문에 그래도 모나코 쪽을 좀 봐야 되지만 원정에 대한 배당이 별로입니다. 파포스가 뭐 계속 대패를 했으면 모르겠지만 어쨌든 최근에 비아레알까지 잡았잖아요. 그래서 배당을 좀 높게 주면 AS 모나코 갈만한데, 물론 당연히 점유율도 그렇고 슈팅도 비아레알이 압도했죠. 압도하긴 했지만 결국 승리는 파포스가 가져갔기 때문에 배당 대비 좀 별로긴 합니다. 어제 변수 생각했던 그 갈라타도 지고 바르샤도 지고 그래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뭔가 배당이 안 좋은, 어제 뭐 승무패는 없었지만 맨시티도 졌잖아요 결국. 그래서 뭐 로테를 돌리거나 아니면 그럴 상황이 있다면 좀 빡셀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리그를 신경 쓰는지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모나코가 뭐 우승 경쟁할 정도의 지금 승점은 아니에요. 1위하고 10점 차이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서 더 이제 뒤처지면 안 돼서 오늘 배당 대비 좀 별로입니다. 배당 대비. 저는 파포스 2프렌 가도록 할게요. 파포스 2프렌. 1.35. 조금 짜긴 한데. 예. 그렇다고 뭔가 언오버 가기에는 좀 불확실해서
원정의 모나코의 득점력이 어쨌든 두 경기 다 1득점밖에 못했잖아요. 뭐 클럽 불리에도 그렇고.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파리하고 토트넘은 파리 승 봐야죠. 요거는 뭐 어제처럼 뭐 로테를 돌려가지고 맨시티가 레버쿠젠한테 잡히는 그런 그림이 아니고서는 칠 각이 안 보입니다. 요새 뭐 이강인도 뭐 선발로도 나오고 하면서 좀 잘하고 있기도 하고 멤버들이 워낙 좋기도 하고, 그리고 최근 리그에서 조금 불안하게 이겼는데 지난번 르아브르전 3대0 깔끔하게 이겼고, 그리고 뭐 다음 경기 모나코 원정이긴 한데 뭐 로테를 돌릴 수도 있지만 지난번 미넨한테 졌기 때문에 연패의 그림은 안 보여집니다. 그리고 토트넘이 지난번 아스날한테 1대4로 지고 뭐 코펜하겐한테 퇴장 당하면서도 4대0으로 이긴 건 잘하긴 했는데 다르죠. 보데글림 원정이나 모나코 원정 결국 못 이겼잖아요. 비아레알도 자책골로 이긴 거고. 사실 깔끔하게 이긴 건 코펜하겐밖에 없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리는 웬만하면 좀 물론 토트넘이 2승 2무로 뭐 챔스에서 아직 무패긴 한데 파리가 결장자가 없고 오히려 토트넘이 지난번 브레넌 존슨의 퇴장, 그리고 뭐 근데 여기도 결장이 크게 없긴 하네. 다 장기 부상이라서. 근데 실력 차가 워낙 나기 때문에 파리가 던지지 않는 이상 전 파리 승에 마인까지 봅니다. 1마인. 2마인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로테를 얼마나 돌리느냐에 따라 이제 또 달라질 수 있고, 지금 파리가 쫓기고 있거든요. 압도적으로 1위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마르세유 랑스한테 2점 차기 때문에 AS 모나코 원정 경기도 중요합니다. 어쨌든 1마인까지만 보도록 할게요. 홈이라서. 원정이면 아마 1마인도 가기는 좀 빡셌을 거예요. 자, 리버풀 PSV 가겠습니다. 자, 리버풀 생각만 하면 짜증나죠. 왜냐면 지난번 리버풀 때문에 말아먹었기 때문에. 어떻게 홈에서 요새 안 좋다는 노팅엄 상대로 0대3으로 질 수 있는지. 어젠가? 어젠가 그젠가 맨유가 그제구나. 맨유가 홈에서 에버튼한테 뭐 퇴장당한 에버튼 상대로 질 그 정도로 한 느낌은 아니었지만 그거에 거의 버금가는, 한 골도 못 넣고. 뭐 상대가 강하면 모르겠어요. 그냥 애초에 리그 초반부터 계속 이제 실점도 어느 정도 하고 이겨도 한 골차, 그리고 뭐 연패도 하고. 불안한 리버풀은 데려가는 게 아니었는데 상대가 워낙 약하다 보니 데려갔던 거고, 뭐 상대가 조금만 더 강했으면 안 데려갔죠. 근데 이제 노팅엄이다 보니 데려갔는데 이렇게 말아먹을 줄 몰랐다. 자, 0대3 패배 노팅엄한테. 그리고 맨시티 원정도 0대3 패배. 최근 두 경기 0대3. 왜냐면 리버풀이 이제 가끔씩 이제 뭐 최근에 에스턴 상대로 이기면서 연패도 끊어주고 했는데 그리고 더 믿었던 건 그거죠. 레알을 홈에서 잡아냈다는 거. 그래서 이제 뭐 믿었던 건데 여지없이 그 믿음을 깨버렸죠. 그래서 최근 흐름은 안 좋습니다. 두 경기 이제 3실점씩 했고, 물론 상대가 PSV라서 리버풀 입장에선 반등의 기회가 있죠. PSV는 뭐 홈에서 위니용한테도 털렸던 팀이기 때문에, 그리고 올림피아코스 원정도 비겼고 선제골 내주고, 뭐 나폴리를 이기긴 했지만 나폴리 퇴장이 있었고, 뭐 레버쿠젠 원정도 비기긴 했는데 위니용전 이후에 패배는 없긴 합니다만은 결국 어느 팀이 더 못 믿냐, 요거 싸움이거든요. 일단은 저 리버풀은 못 믿습니다. 불신이 아주 가득하기 때문에 뭐 사적인 감정이 들어갔다기보다는 그냥 흐름 자체도 안 좋아요. 그냥 지난번 너무 경기 자체를 말아먹은 거라서 이 흐름을 뭐 챔스로 반전시킬 수 있긴 한데 모르겠어요. PSV가 그런 것 치고는 최근에 흐름이 너무 좋거든요. 어쨌든 레버쿠젠 원정도 비겼고 올림피아코스도 비겼고, 더군다나 뭐 리그에서 말아먹으면 모르겠는데 아약스처럼 리그 성적이 안 좋은 것도 아니에요. 최근에 실점은 계속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꾸역꾸역 계속 이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리그에서도 뭐 7연승 하고 있고, 뭐 강팀 상대 뭐 페노르트나 알크마르 원정도 뭐 3대2, 5대1 다득점으로 이겼기 때문에
리버풀의 저 배당은 갈 이유가 없다. 설령 뭐 대승을 거둔다 하더라도. 그래서 전 차라리 3.5% 가는 게 더 좋다. 배당은 적지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PSV 2%까지 노려볼 만하고 배당 높이. 근데 나는 아니다. 그래도 리버풀은 홈이기 때문에 PSV가 이길 확률이 적다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언오버 쪽으로 노리는 게 낫다. PSV가 뭔가 한 골만 넣어주면은 근데 리버풀이 최근 득점력이 그렇게 높진 않거든요. 챔스에서도 보면은 그 프랑크 5득점 뭐 AT전 3득점이 있긴 하지만 물론 또 제가 안 가면 또 대승을 거둘 수도 있으니까. 상성은 어쨌든 홈에서 다 이겼으니까 리버풀이 뭐 좋다고밖에 얘기할 수 없는데 저는 별로입니다. 저는 이제 PSV 3.5% 고배당으로는 2% 노리고 뭔가 이겨도 한 골차 될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언어보는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건너뛸게요. 이렇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홈에서 그 정도 털릴 정도면 안 되는데 믿음이 안 가. 아스널 미넨 무승부 봤거든요 어제. 아무리 봐도 무밖에 안 보여요. 왜냐면 일단 상성이 뭐 아스널이 홈에서 뭐 미넨한테 밀리지 않고 그리고 아스날이 지금 리버풀전 패배 이후에 무패잖아요. 지금 거의 몇 경기야 이게? 한 15경기 되나? 그리고 홈에서는 지금 6연승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아마 홈에서 진 적이 없을 거예요. 아스널이 뭐 리그컵, 챔스, 리그 포함해서. 그리고 최근에 살짝 좀 실점이 있긴 했었지만 워낙 실점이 좀 적기도 하고. 근데 이제 왜 미넨을 못 보냐면 파리도 이겼던 미넨인데 미넨을 못 보는 이유는 그겁니다. 원정이 좀 불안해요. 미넨도. 최근에 유니온 베를린하고도 2대2 뭐 프라이한테도 2골 내주고 역전을 했기 때문에 아스날의 최근 폼이면 오히려 아스날이 잡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승부 보는 입장에서 어제랑 똑같은 거거든요. 이게 자꾸 어제 얘기해서 좀 그런데 바르샤가 왜 2프레임까지 줬지? 이 정도로 뭐 지더라도 뭐 진짜 못해서 지더라도 뭐 한 골차 아니면 그냥 프레는 그냥 가볍게 가면 되지 않을까? 바르샤 승까지 보면 되지 않을까? 경기 결과 한 골도 못 넣고 털리고. 근데 미넨이 그 정도로 털릴 것 같지는 않거든요. 둘 다 이제 4승 무패인데 아스널이 실점이 없긴 합니다만은 미넨이 일단은 변수가 있긴 해요. 루이스 디아즈의 퇴장. 근데 생각보다 루이스 디아즈가 그 챔스 경기에서 은근히 골을 좀 넣었더라고. 파리하고의 경기에서 2골 넣었고 그리고 브리에전도 한 골을 넣었고 그러니까 아예 골이 없는 게 아니더라고. 그리고 아스날은 요케레스가 지금 부상으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데 뭐 못 나오더라도 지난번 뭐 에제가 해트트릭도 하고 사카도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아스날이 최근에 EPL에서 가장 좀 빡세지 않나 상대하기엔. 그렇다고 뭐 득점이 계속 뭐 한 골차 승부가 아니고 한 골 넣은 경기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2골 이상은 때려 넣기 때문에 아스날이 이 미넨이 실점이 조금 이제 불안하다는 점을 생각했을 때는 뭐 아스날이 이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다만 확률로 볼 땐 미넨 2프레임 가야죠. 저는 무승부를 보기 때문에. 아무리 아스날이 강하더라도 미넨도 쉽게 안 집니다. 미넨도 아직 무패잖아요. 무패. 처음으로 딱 한 번 비긴 거고 유니온 베를린. 그 다음 다 이겼으니까. 아니면 뭐 다득점 무승부나 뭐 서로 치고받고 하기를 원한다면은 저는 2프렌하고 프렌 보지만 무승부를 본다 했잖아요. 근데 뭔가 승패로 갈릴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오버 가세요. 오버. 근데 버릴 건 버려야 되죠. 오버 가는 입장에서는 무승부 못 갑니다. 뭔가 다득점 무승부 가능성이 있긴 한데 같이 가긴 좀 빡셀 것 같아요. 이 경기는. 뭔가 오버가 난다면 승패가 갈릴 것 같고
오버가 안 나면 못 비길 것 같고 그렇긴 합니다. 저는 2프렘 프렘 봅니다. 오늘도 털리면 어쩔 수 없다. 어제 바르샤가 너무 털렸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 AT 인텔 가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승무패에 포함된 경기인데 이것도 사실 어제는 무승부를 봤습니다. 지금 인텔가 순위가 워낙 좋잖아요. 4승 무패로. AT는 2승 2패고 챔스 성적은 안 좋긴 한데 지금 인테르가 지난번 AC 밀란한테도 지고 지난번 카이라트 그 챔스 경기도 힘겹게 이기고 물론 이제 아약스, 슬라비아, 위니용 상대로 무실점 한 게 대단하긴 합니다만은 뭔가 원정의 인테르 조금 빡세 보이는 느낌? 최근에 베로나전도 그렇고 뭐 그전에 나폴리한테 진 것도 그렇고 생각보다 원정이 뭐 좋다고 보진 않아요. 왜냐면 AT 요새 잘하기 때문에. 지금 리그에서도 보면은 얘네가 그 에스파뇰전 그게 유일한 패배 아닌가? 아마 그게 유일한 패배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승 경쟁도 가능한 승점이거든요. 28점이라서. 그리고 홈에서 지금 6연승, 홈 원정 포함 5연승, 리그 챔스 포함하더라도 이제 아스날한테 0대4로 털린 게 좀 흠이긴 한데 홈만 놓고 보면은 진 적이 없어요. 챔스도 프랑크 5대1, 위니용 3대1 이렇게 이겼기 때문에 어제는 무승부였지만 오늘은 AT 승을 좀 더 보겠습니다. 6대4 정도. AT 승무 볼게요. 승무. 뭔가 무는 안 뜰 것 같은 그런 느낌. 언오버는 모르겠다.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프랑크하고 아탈란타 가도록 할게요. 요것도 어제 무승부 봤던 경기인데 요것도 생각이 살짝 좀 바뀔 수 있다. 왜냐면 프랑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탈란타보다 승점이 조금 떨어지긴 해요. 근데 이제 아탈이 득점이 워낙 없다 보니 득점면에선 프랑크가 높은데 프랑크 공격에 이제 카누주 팀 내 두 번째 골이 많은 선수가 이제 햄스트링 부상으로 빠졌죠. 그리고 미드필더의 라르손도 빠지고 아탈은 딱히 큰 결장이 없어요. 이러면 뭔가 아탈이 노려볼 만한데 아시다시피 리그 보면은 아탈을 갈 수는 없거든요. 최근 8경기 무승입니다. 5연속 무승부에 3연패. 근데 챔스를 놓고 보면 또 달라져요. 파리전 이후에는 또 불의의 역전승, 슬라비아 프라 비기고 또 마르세유를 또 이겼단 말이죠. 좀 알다가도 모르겠어 아탈란타는. 왜냐면 프랑크가 요새 흐름이 좋거든요. 나폴리 원정 비기고 뭐 리그에서도 보면 연승 중에 특히 그 챔스에서 갈라타를 5대1로 때려잡았고 리버풀한테 5실점 AT 원정 5실점 있긴 했는데 이게 조금 애매한 게 아탈란타는 그때 PK 넣었으면 또 2대0으로 이길 뻔 했거든요. 그런 거 생각하면은 요거는 기존대로 무승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뭔가 프랑크 가기도 좀 애매해요. 우리 아탈이 결장도 없고 마르세유 잡은 거 생각하면은 전 아탈 프렌 보겠습니다. 아탈 프렌. 프랑크가 홈이긴 한데 뭔가 느낌상 아탈이 질 것 같진 않다. 이런 느낌이라서 확률로 치면 아탈 2프렌. 오늘은 싹싹 긁어 모아야 될 것 같다. 배당 낮은 것들. 그래서 아마 다폴로 가야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은. 그래서 2프렌 보고 프렌 보고 무승부 보는 약간 어떤 그림이냐면 뮌헨 같은 그림. 프렌 2프렌 무승부 이런 그림입니다. 그렇게 보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스포르팅하고 클럽 뷰르에 자, 몇 경기 안 남았죠. 추천 질차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스포르팅하고 클럽 뷰르에인데 요거는 제가 변수를 노렸던 경기거든요. 왜냐면 지금 클럽 뷰르에가 예전에 24년도에 홈에서 이제 스포르팅을 잡은 적이 있는데 자, 왜 이걸 변수를 노렸냐면 자, 클럽 뷰르에가 당연히 승점도 부족한데 득점은 같습니다. 득점은 같은데
얘네가 홈에서 잘하긴 하거든요. 지난번 바르샤랑도 비겼고, 뭐 그 전에 이제 모나코 4대1로 때려잡고, 뭐 레인저스 6대0. 그러니까 홈에선 잘하는데 원정 가면 홈만큼은 그 정도의 느낌은 안 납니다. 최근 아탈이나 뭐 미렌한테도 졌기 때문에. 다만 이제 아탈란타 원정 선제골도 넣었었고, 사실 미렌한테 진 거 빼면은 아직 못한다고 보기도 좀 애매하거든요. 그리고 스포르팅이 아무리 강팀이고 잘한다고는 하지만 지금 그때 마르세유전도 역전승이었고, 뭔가 카이라트한테도 홈에서 실점할 정도면 저는 요새 불의의 흐름이라면 해볼만 하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배당이 지금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좀 메리트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이제 불의의 이 프레임 가기에는 뭐 변수를 노릴 입장에서는 갈만한데, 스포르팅이 지난번 이제 뭐 마르세유전 역전승도 그렇고 카이라트 상대로 4득점도 있고, 그리고 불의가 결국 원정에서 보여준 게 최근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때 마지막으로 이겼던 게 레인저스라서 조금 고민이 됩니다. 왜 고민이 되냐면 언오버를 3.5 줘서 그래요. 2.5 줬으면 당연히 오버 갔거든요. 3.5를 줬기 때문에 배당 대비는 오버를 가야 되지만 확률이 있냐? 저 있다 봅니다. 변수를 노렸지만 뭔가 이 풀에는 배당 대비 좀 별로라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 배당이 올라가서 1.4인데 뭐 다른 이 풀에 비해는 배당이 높긴 한데 뭔가 다른 것처럼 확실히 무만 보이는 그런 프렌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다른 이제 프렌들에 비해서 오버 배당이 좀 높더라고. 3.5를 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전 충분히 뭐 역배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는 생각이긴 합니다. 뭐 다득점 무승부든. 뭐 그런 측면으로 볼 땐 뭐 프렌 2배 넘는 배당 아니면 뭐 역배 4점 4배 넘는 배당 노릴만 한데 그럴 깜냥은 안 되는 것 같고, 제가 그냥 좀 더 낮은 뭐 2배짜리를 한번 노려보면 어떨까. 3.5긴 하지만 그러니까 스포르팅이 이기는 그림까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홈이라서 스포르팅이 불의의 홈이면 전 불의의 프렌 무조건 같죠. 최근에 보여준 흐름으로 봤을 땐 뭐 프렌 뭐 불의의 승무까지 봤습니다. 근데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이건 오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앞쪽에 프렌을 많이 봤기 때문에 몰라, 프렌끼리 묶어갈 때 섞어갈 수도 있긴 한데 그건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경기 가도록 할게요.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올림피아하고 레알 마드리드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질차 한 번씩만 10개는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10개는 채우고 갑시다. 추천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자, 마지막 경기 가도록 할게요. 올림피아하고 레알 마드리드. 어제는 레알 승을 봤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일단은 뭐 결장 부분 보면은 일단 쿠르트아가 뭐 질병 표시가 돼 있어서 못 나올 것 같은데, 그리고 밀리탕이랑 또 수비에 한 기존의 장기 부상자들 포함해서 수비 쪽에 은근히 부상이 많아요. 근데 미드필더랑 공격 라인은 거의 깨끗하기 때문에. 그런데 왜 잡음이 좀 많습니다. 뭐 비니시우스 관련해서 뭐 감독하고 잘 이게 뭐 안 맞는 것 같은데 뭐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그래서 더 가기가 좀 빡세다 레알이. 최근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정에서 지금 라요, 엘체 다 비겼거든요. 특히 엘체는 계속 이제 이 리드를 한 게 아니고 리드를 내주면서 쫓아가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슈팅도 뭐 압도적으로 많지도 않아요. 점유율도 반반이었고 슈팅도 5개밖에 차이 안 납니다. 엘체하고 유슈팅 하나 차이. 그래서 이 레알이 지금 어쨌든 우승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바르샤가 바로 쫓아왔거든요. 레알이 그 비기고 있는 사이에. 그래서 지난번 리버풀전 진 것도 그렇고 라요 원정, 엘체 원정 지금 원정 3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그전에 원정도 사실 막 불안한 경기들도 있었는데 그래도 챔스에서는 4연승하고 좋았거든요. 하지만 요새의 분위기로 봐서는 저 레알 배당을 갈 수가 없다. 올림피아코스가 뭐 바르샤나 아스라나 할 때 털리긴 했지만 결국 이제 홈에서 아직 파포스나 PSV한테 진 게 아니기 때문에 레알의 지금 분위기로는 대승을 거둬서 분위기를 바꾸지 않는 이상은 올림피아가 선제골이나 넣게 된다면 좀 빡셀 수 있다. 뭐 그렇다고 올림피아 뭐 2프렌을 간다는 건 아닙니다. 전 3.5 기준 생각보다 레알이 고전하면서 이길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배당 대비 언더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정 레알 가고 싶으면 핸디무 뭐 1대0이나 2대1 이런 스코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레알의 4대0, 5대0 승은 안 보인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할게요. 하다 보니 1시간이 넘어버렸는데 자, 어제랑 비슷한 경기, 비슷한 시간으로 좀 마무리를 했는데 오늘은 뭐 요약은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그 생각대로 가면 된다. 그래서 라이언 9시 경기부터 저는 이제 어차피 울산 경기는 버렸으니까 패스했으니까 9시 경기니까 8시까지는 마무리하고 뭐 보낼 거 보내고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내일이 이제 어찌 보면 더 메인이 될 수 있죠. 경기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 유로파랑 컨퍼런스가 경기가 꽤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 만약에 가기 좀 애매하다. 난 내일 승부 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내일 노리셔도 됩니다. 내일은 챔스가 없지만 유로파 컨퍼런스가 경기가 꽤 많거든요. 그래서 내일이 몇 경기야 이게? 아마 9경기씩 2시 몇 시였지? 2시 45분인가? 그게 18경기. 한 36경기? 근데 이제 아침까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잠깐만 내일 경기가 있나 아침이? 어쨌든 이제 K리그 하나 있는 건 알고 있고 아침이 여기에서는 안 보이는데 아침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잠깐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만 확인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아침이 있네 목요일. 지금 배당만 안 뜬 것 같은데 아침이 한 6경기 있네요. 그러면 42개 돼버리네. 경기가 엄청 많습니다. 내일은 조합을 좀 많이 갈 수도 있다. 뭐 무승부가 됐든. 근데 생각보다 안 가는 경우도 좀 있어요. 지난번에 너무 갈 게 없어서 버릴 거 버리고 하다 보니 다폴도 위주로 갔죠. 그래서 그렇게 갈 수도 있다. 왜냐면 배당이 너무 낮은 것들이 많아서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잘 마무리 하시고 저도 이제 마무리를 하러 가봐야 되니까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내일 지금 얼추 배당을 보니까 낮은 것들도 있긴 한데 생각보다 뭐 대부분 다 낮다 요 정도는 아니에요. 진짜 1.5 이하 뭐 1.1 정도 되는 것들은 생각보다 뭐 막 한 10개 정도 될 줄 알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뭐 많아야 한 4-5개? 저는 내일도 잘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내일 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